당신이 가장 최근 독서한 적은 언제인가요? 혹시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미가 없어서? 바빠서? 아니면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몇 달 전 SBS 스페셜에서 흥미롭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난독시대라는 제목인데 저학년 이후부터 책과 멀어지게 되는 한국의 책 읽기 교육과 성인이 되어서도 글 읽는 것이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청하던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스마트폰을 보는 뇌와 책을 읽는 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개 스마트폰을 볼 때 주로 스크롤을 내리며 훑어 읽는 방식인 디지털 읽기의 습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읽기의 방식이 책을 읽을 때에도 나타나다 보니 점점 긴 글을 읽기가 힘들어지고 독해력도 떨어져서 난독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살면서 큰 문제가 없는 이 독서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욱 복잡한 회로를 만들고 어휘, 해석, 추론 등의 감각과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능동적인 생각과 깊은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현재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독서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소 제 독서 습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독서를 하는 이유, 목적을 정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나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독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책도 좋지만 먼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릅니다. 타인이 추천한 책이 아무리 좋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시작과 동시에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둘러보고 그냥 내가 읽어보고 싶은 책을 골라보세요. 여기서 팁! 처음부터 너무 과한 의욕으로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장편 소설이나 두꺼운 책보다는 단편으로 충분히 내가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두께의 책을 고르세요. 그리고 책의 내용도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거나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보다는 내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나 일상적인 주제를 다룬 책을 골라보시고요. 세 번째, 내가 집중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완독할 때까지 책을 꼭 한 권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한 권의 책을 다 읽어야 다른 책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평소 두세 권의 책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책을 억지로 읽지 않는 거예요. 독서의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 읽고 있던 책이 좀 지루해지면 다른 책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읽기도 하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독서 시간은 짧게 자주 읽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입으로 소리내어 정독하기입니다. 처음에는 긴 문장이 잘 안 읽혀지고 분명 읽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이 글자를 읽는 속도와 내가 말하는 속도를 서로 맞춰가다 보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책을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책 읽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츰 익숙해진다면 읽는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주변을 독서 환경으로 만들기입니다. 저는 외출할 때 습관 중 하나가 읽든 읽지 않든 가방에 책 한 권을 넣어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의외로 우리에게 짜투리 시간이 꽤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거나 병원 진료 대기 시간, 대중교통 이동 시간, 회사 점심 시간 등 많지는 않지만 뭘 하기에는 애매하게 남는 시간. 이 무의미했던 시간을 잘 활용하면 독서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읽고 있는 책은 보고 난 후 책장에 꽂아두지 않고 주로 내가 생활하는 곳에 잘 보이도록 둡니다. 책장에 꽂아두면 그 책을 잘 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대 머리맡이나 책상 위, 테이블 위, 제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잘 보이고 손이 잘 가는 곳에 책을 둡니다. 그러면 책장에 꽂아 두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책을 보는 빈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기입니다. 심심할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심심할 때 스마트폰과 TV를 조금 멀리하고 대신 책을 펴니다. 그리고 만약 집이나 회사 근처에 서점과 도서관이 있다면 그 장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서점이나 도서관을 둘러보다 보면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책 읽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읽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기서 팁!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반납 기한 때문에 구입한 책보다 좀 더 열심히 읽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독서하는 이유와 목적 정하기.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책보다 내가 읽고 싶은 책 고르기. 세 번째,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여러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기. 네 번째, 입으로 소리 내어서 정독하기. 다섯 번째, 내 주변을 독서 환경으로 만들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면서 책과 친해지고 나아가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